뉴스 비하인드 오늘은 정보공개 청구로 밝혀낸 홍준표 대구시장의 관사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용길 뉴스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은 대구 MBC 이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 우리 이전에도 홍준표 시장 관사 문제 한번 살펴봤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태우 기자. 네. 전임 권영진 시장 때도 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전임 권영진 시장이 재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8년 만에 새로운 대구시장이 된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임 권영진 대구시장은 수성구에 관사를 두고 있었습니다. 대구시가 2016년에 마련한 것인데요. 전용 면적 99제곱미터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장으로 당선되자마자 이 권영진 대구시장이 쓰던 관사를 나는 쓰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사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구시 남구에 전용 면적 137제곱미터짜리 관사를 마련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존에 살던 집을 놔두고 이렇게 대구시장이 되고 나서 바로 관사를 마련하겠다고 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인수위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관사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대구시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관사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관심이 쏠렸던 게 그때 분위기였습니다. 예를 들면 안철수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겠다면서 선출된 시도지사들이 자기 집을 놔두고 굳이 세금으로 만든 관사에 살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관사는 모두 처분하고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관사 현황을 조사를 했고 가능한 관사를 없애라는 그런 공고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홍준표 대구시장만은 이런 내용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관사를 마련한 것입니다. 네. 천용길 기자. 네.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이런 공고안도 있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 관사라는 것이 이제 옛말이 되어 가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부활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달라고 정보 공개를 요구를 했더니 거부를 했었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싶었던 청 기자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번 취재 내용은 그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지요? 네.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시점은 2022년 8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부를 했고 결국 행정소송을 거쳐서 지난 1월 4일에 공개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법원이 지난해 12월 대구시의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이 거부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라면서 판결을 내렸고 이 대구시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이 판결을 받고 나면 바로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정보를 알게 된 게 한 달이 지나서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하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받고 한 달이나 더 시간이 걸린 네. 이유가 뭡니까? 네, 사실 1월 4일에 확정 판결이 나면 바로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왜냐하면 재판 중에도 대구시가 이 원문에 대해서 이 판사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만든 문서가 아니었는데 게다가 대구시는 재판 과정 중에 이미 홈페이지에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상세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법률상 범위를 좀 벗어나고 언론의 자유를 빙자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스토킹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저를 칭하기도 했었습니다. 만약 이미 공개된 정보라면 대구시가 비공개 결정할 이유도 없었는데 이 대구시 쪽에서는 관련해서 공개하지 않아야 되는, 즉 여러 업체들의 정보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오래 걸렸다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네. 이터 기자.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파트 구입을 하는데 든 비용이고요. 둘째는 이 구입한 아파트를 홍 시장이 살기 위해서 치장을 한 데 든 비용입니다. 먼저 아파트 구입비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남구에 있는 그 전용 면적 137제곱미터의 규모의 아파트인데 구입 비용이 9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 9억 원이라는 금액 안에는 아파트 구입비와 함께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한테 준 비용이나 등기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아파트를 치장한 데 쓴 돈인데요. 9천만 원쯤 들었습니다. 새로 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입주 청소를 하는 걸 하죠. 그 입주 청소비만 96만 원. 그리고 TV와 그 세탁기, 침대, 그리고 주방을 모두 바꿨습니다. 주방을 아예 새로 리모델링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바꾼 것 같습니다. 네. 청 기자. 네. 그 지금 말한 이터 기자 말한 리모델링, 이 리모델링 비용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대구시가 공개한 관사 리모델링 공사 문서를 보면 이 부가세 포함해서 3,900만 원을 썼습니다. 여기다가 이 관사 전기 설비 수송 공사비에 이 489만여 원을 썼고요. 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이 공사 원가 내용만 공개돼 있어서 이게 어느 제품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46평형대 아파트 리모델링에 약 4,400만 원 정도 썼다는 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철거하고 타일과 벽지, 바닥, 또 화장실에 수전용품을 교체하는데 사용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2010년 지어진 아파트고 평당 들어간 비용을 보면 흔히 이야기하는 올 리모델링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전체를 바꿨다면 그렇게 비싼 돈은 들이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전체를 리모델링했다는 것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태우 기자. 네. 여기에다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주방용품으로 분류되는 것들에도 많은 돈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그 항목을 봐야 되겠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총액을 보면 1,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항목을 보면은 그 싱크대, 인덕션, 주방 조명, 수전, 빌트인 후드 등 주방 자체를 싹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을 어떤 품목을 샀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대구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은 가로로 3.9m, 세로로 5.3m이니까 상당한 큰 규모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청 기자. 네. 또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입주를 하려면 집기도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기 구입은 어떻습니까? 네, 모두 3,100만 원 정도 썼는데요. 이 방 4칸인데 이 거실에 투인원 에어컨과 또 벽걸이 에어컨 세대를 각 방마다 설치했습니다. 모두 삼성전자 제품이었습니다. 이 설치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스탠드 에어컨은 462만 원, 이 벽걸이 에어컨 3개는 319만 5천 원을 썼습니다. TV도 2대를 구입했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UHD 제품으로 샀는데 거실에 298만 원짜리, 작은 방에 77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이 중에 눈에 띄는 가전제품 하나가 있었는데요. 230만 원짜리 김치냉장고도 샀습니다.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가구가 바로 침대였는데요. 침대는 과학이라고 하죠. 에이스 침대를 구입했는데 매트리스와 프레임을 사는데 모두 1,118만 6천 원을 들였습니다.
또 침대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를 구입했는데 사이즈는 모두 퀸 사이즈였습니다. 안방과 작은 방에 하나씩 두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S 침대 모델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이 정확한 모델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침대 하나에 550만 원 정도 썼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소파는 리바트 제품으로 328만 2천 원에 샀고 소파 테이블은 또 한샘 모델로 18만 1천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식탁도 6인용을 샀는데요. 195만 7천 원, 식탁 의자 6개를 70만 2천 원으로 합쳐서 265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의자죠. 스툴 의자 한 개 구입에 15만 7천 원을 썼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태우 기자. 네. 지금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공개하지 못할 내용이 별로 없어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 보이십니까? 그 보기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전국의 8개 특광역시 가운데 대구만 유일하게 관사를 운영하고 또 대구시장은 그 시정의 제일 목적을 건전재정을 대구시의 빚을 없애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관사에 살고 그 관사를 채우는데 이만한 돈을 썼다고 하면 이 말에 수긍할 만한 대구 시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장이 되기 전에 수성구을에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집안에는 여러 가지 살림살이 또 비품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시장이 된 뒤에 관사를 마련하고 그 비품을 다 어떻게 하고 그 관사에는 새로운 물건들로 가득 채웠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특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침대 같은 거 홍준표 시장이 가고 나면 1,100만 원이나 들인 그 침대 누가 쓰겠습니까? 다 낭비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 기자. 네. 비공개해야 될 이유가 있어 보입니까? 네, 대구시가 법정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세부 품목 같은 것이 일일이 공개가 되면 이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 같은 것이 알려지고 이 개인의 내밀한 내용에 비밀이 알려지면 인격적, 정신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생활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또 행정소송 제기가 언론의 자유를 빙자해서 홍 시장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다는 건데요. 내용을 보면 집기를 저만큼 구매했어야 하는가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시장이라면 저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빚을 갚겠다며 허리띠 졸라매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서민들이 보기에 침대 구입에 1,100만 원을 쓰고 관사에 김치 냉장고를 구입하는데 200만 원 이상 쓰는 것이 과연 맞는 행동인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비하인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취재하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뉴스 비하인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